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김종배 평론가 얘기했던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선거 패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에서 지자마자 미국으로 가버린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이래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죠. 그러니까 그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딸의 박사학위 졸업식 때문에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장진영 전 최고위원 이번에 동작구청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동작구청장 후보에 출마하기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경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안철수 당시 후보를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친한계 인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 말을 굉장히 새겨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이기 이전에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영입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많은 후보들이 15% 득표율을 하지 못해서 보존을 못 받아요. 돈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존을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는데 네. 제대로 당의 후보와 당의 지도부들이 이끌었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장진영 변호사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장진영 변호사죠. 네, 맞습니다. 장진영 전 최고위원. 명분도 없는 서울시장 통합 논의를 하다가 지지율이 10% 까먹었다. 그리고 노원병 송파 을에 대한 공천 가지고 마지막까지 명분 없는 공천 투쟁하다 또 지지율 까먹었다. 이 모든 책임을 사람들이 영입하고 어떻게 질 것인가. 미국 가기 전에 그 후보들 한 번씩이라도 어깨 두들기면서 새 정치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게 정치인의 참모습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안철수 전 후보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장관, 뭐 국민의당 그 처음 출범할 때 거기 무슨 최고위원인가도 했었죠. 대표를 하셨던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안 전 후보에게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새 정치를 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그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좋았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번번이 국민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는 이제 정치를 접고 본업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윤여준 전 장관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 나설 때 그 멘토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초기 정치 행보에 항상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 말이 좀 더 많은 파장을 지금 낳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했었죠. 예. 근데 그 네. 윤여준 전 장관하고는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의당이 출범할 때 창당준비위원장인가 뭐를 맡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출범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을 안 해요. 그 직후에 저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만이라도 올려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마음은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윤여준 전 장관의 이야기이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그 시장에게 정말 양보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윤여준 전 장관의 육성이 방송에 많이 나갔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미 그 단계에서부터 뭔가 실망이 시작이 됐고 계속 거듭해서 확인되는 과정은 어떤 실망감의 연속 이랬다라고 어떤 윤여준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어떤 사람 이름 밑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깜냥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물팍도사 출연할 때하고 똑같다. 근데 왜 내 인기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면 물팍도사 출범할 때 그때 인터뷰를 할 때보다 지금은 훨씬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대로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내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갖고 당 진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양평으로 간다고 합니다. 고기도 꺼먹으면서. 아니 제가 말한 장소가 아니고 당이 어디로 가냐. 당이 어디로 가냐고요. 네.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양평 가는 거 아니에요? 양평으로 갈 때가 아닌데 양평으로 가서 당의 화합을 모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의 비대위원들을 30대, 40대 젊은 비대위원 4명을 인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대위원들을 가지고 2020년 총선까지 가서 당을 완전히 개혁하겠다. 기존에 있는 의원들 다 뒤로 후퇴하겠다. 이념 정체성 젊은 세대로 새롭게 개혁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비대위원의 비대위는 한시적이고요. 그 전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거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당의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구국민의당 계열 그리고 구바른정당 계열 간에 또 당의 권력을 놓고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이념 노선에 대한 정립을 못하는 채로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는가 이미 걱정이 된 벌써 거죠. 그런 분열과 갈등이 많이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지금 밤에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전라도 계열 의원들, 호남 계열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밤에는 박지원 의원 등하고 만나가지고 민평당 또는 또 민주당
정당과의 어떤 연대 가능성 이런 걸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앞으로 당권을 호남계가 가져가지고 옛날 국민의당 스타일로 다시 바른미래당을 돌리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유승민 계를 비롯해서 바른정당 쪽 출신 사람들은 다시 호남당이 된다면 절대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 지금 벌써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고 있어서 저 당이 과연 계속 앞으로 단일 정당으로서의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되는 집과 못 되는 집의 구별은 잘 되는 집은 어려울 때 서로 단결하고 못 되는 집은 안 될 때 서로 손가락질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각 당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